짝짝짝. 네, 바로 다음 단원 이어서 해볼 거고요. 이제 네 번째 단원 이제 연립방정식입니다. 연립방정식. 짝짝. 사실 기말고사가 엄청 중요한 이유가 너네 이제 앞에 단원들 배우는 이유가 이제 뒤에 단원들을 하려고 배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특히 중3 친구들은 그게 더 심하고 이제 여러분들도 여기 뒤에 단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뒤에 단원. 네, 지금 이 연립방정식하고 이제 1참수가 지금 너네 단원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를 진짜 잘해야 돼요. 여기를 진짜. 네, 선생님 정리 잘 해왔으니까 선생님 믿고 여기서 필기 잘 해봅시다. 알겠죠? 일단은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 중학교 2학년 일단은 1참수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너네가 연립방정식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는데 1참수는 너네가 한 번에 다 흡수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제 1참수 할 때는 이제 짤막짤막하게 조금씩 오프라인에서 나갔다가 선생님이 강의에서는 한 번에 다 모아서 싸그리 모아가지고 정리해 주는 식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의 찍는 이유가 너네들이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는 이렇게 조금씩 잘라가지고 나갈 건데 그거를 한 번에 모아서 찍어 놓은 강의가 지금 이렇게 온라인 강의라는 것만 알아뒀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요. 네.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강의 찍어두는 유튜브 강의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 번에 확 한 강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먼저 연립방정식을 하기 전에 선생님은 이 두 단어를 나눠서 생각하고 싶어요. 먼저 방정식이라는 걸 이해해야 연립방정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좀 복습 같은 거예요. 네. 너네가 일단 방정식에 대해서 무조건 모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방정식보다 조금 큰 개념인 등식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등식은 뭐예요? 그냥 어떤 거랑 같다라고 두는 걸 우리가 등식이라고 하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렇죠? 어떤 걸 같다고 하는 거 등식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그래서 등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등식의 성질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었다. 그냥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등식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방정식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등식이죠. 방정식은 뭐냐면 어떤 거랑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방정식의 이 방이 무슨 뜻이냐면 네모 방자예요. 네모. 그래서 우리가 그 초등학교 때 뭐 배우냐면 네모 2개 하면 400원입니다. 네모 하나에 얼마일까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네모가 200원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듯이 근데 우리가 네모라고 쓰면은 조금 별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알파벳 문자를 활용해서 사용하는 방식을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를 정하는 등식이다 해서 이거를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떤 거랑 같다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문자를 사용해주면 그냥 다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방정식이 보통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이런 게 방정식이다. 항등식은 뭐냐면 그냥 똑같은 걸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빼놓고 얘기를 합시다. 지금 여기 내용에선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방정식을 이제 요거를 풀어볼까요? 요거를 풀면 어떻게 풀어요? 이제 x끼리 몰고 숫자끼리 몰아서 이렇게 정리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확히 이제 답으로 써낼 때 좀 정리를 이쁘게 하고 싶은데 네.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x끼리 몰고 숫자끼리 몰아서 여러분들이 답을 내죠. 이렇게 답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런 게 가능한 거는 요 알파가 꼭 0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0이 아닌 정수, 뭐 정수도 필요 없고 0이 아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해가 딱 한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해서 이제 유일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되게 우리가 일반적인 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일반적으로 방정식을 풀면 다 이렇게 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여기서 생겨요. 만약에 얘가 0이라면 굉장히 특수한 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0이면 어떻게 돼요? 0 곱하기 x가 베타라고 될 텐데, 근데 여기서도 두 개로 나뉘어요. 베타가 0이 아닌 경우가 있고요, 베타가 0인 경우가 있어요. 베타가 0이 아닐 때는 왼쪽 좌변은 무조건 다 0이 나오는데 우변은 0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 x값이 될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해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글자로 뭐라 그러냐면 불능이라 그래요. 근데 이거는 일단 여기서도 뺍시다. 알겠죠? 그러면은 베타가 0인 경우는 이제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0 곱하기 x는 0이 되겠네요. 그럼 좌변도 무조건 0, 우변도 무조건 0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뭐라 얘기하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해요. 왜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니까 좌변은 x값에다가 얘를 집어넣어도 무조건 0이 나온다고요. 무조건 0 곱하기 어떤 수는 전부 다 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다 0이기 때문에 이 등식이 무조건 성립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하냐면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 방정식의 기초 요 정도까지 알아야 되고요. 내가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여기에요. 아니다. 여기까지도 아니야.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여기에요. 여기.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볼까요? 여기까지만 할까, 여기? 네. 여기. 해가 무수히 많은 게 부정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 방정식의 이제 기초 개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해가 무수히 많은 거를 우리는 부정형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부정형 얘기를 할 거예요. 계속. 알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그 다음 넘어갑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조금 뭔지 알아봤잖아요. 전체적으로 다. 그래서 우리가 연립 방식을 하기 앞서서 우리가 연립이라는 걸 도대체 왜 해야 되냐, 그 연립 방식에 나오게 된 배경부터 선생님이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하고 잘 배웠다면 못 푸는 1차 방정식 같은 건 없어요. 근데 미지수가 증가한 1차 방정식, 미지수가 x가 아니야. 미지수 x뿐만이 아니에요. x뿐만 아니라 y, 또 y를 넘어서 z, 막 a, b, c 여러 개가 나온 거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너네가 일단은 중3으로 넘어가면 1차가 아니라 차수를 하나 높여서 2차 방식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하기 전에 우선은 미지수부터 늘려보자는 거예요. 차수를 늘리기 전에 미지수부터 늘려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 보여줄게요. 먼저 미지수가 1개일 때예요. 그때는 해가 어떻게 돼요? x는 2가 되겠네요. 그렇죠? x가 1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미지수 선생님 증가해 봅시다. 미지수를 이렇게 증가시켰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만약에 1이라고 해봐요. 그럼 2 더하기 y는 4죠. 그쵸? 그때 y는 얼마예요? 그때 y는 2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또 x가 그럼 만약에 2면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y는 4니까 y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이것도 괜찮나요? 근데 또 x가 그럼 만약에 3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미안해요. 마이너스 2겠네요. 마이너스 2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x하고 y 값이 무수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문자를 z까지 늘렸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순서상이 이제 3개로 쭉쭉쭉 무한기로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도 문자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나온 거. 그럼 이해돼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결론을 한번 적어볼까요? 해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해가 순서상으로 무수히 나오고 있는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해가
미지수가 하나 증가했더니 하나만 나오던 x 값이 미지수가 증가했더니 해가 순서상으로 무수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보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우리가 연립을 하게 되는 건데, 연립을 하기 전에 일단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연립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요 두 단어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알겠죠? 그러면 무서워요. 다 날아갈까 봐. 네. 그래서 해가 순서상으로 나왔다라는 거는, 우리가 순서상을 언제 썼었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가 그 좌표평면과 그래프 했을 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순서상으로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좌표평면 위에 찍어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오는 이 방정식의 해를 우리가 하나의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좌표 평면 위에 찍어내서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저 1차 방정식의 해를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우리가 이제 저 1차 방정식을 우리가 그림을 나타냈을 때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그 다음에 배울 단원인 이제 5번째 단원이죠. 1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일단 그래프의 모양은, 이 그림의 모양은 직선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일단은 이거 어떻게 그림이 되는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 예시로 많이 보여주도록 할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순서상이라는 건 좌표평면을 찍어낼 수 있고, 그 그림을 우리는 1차 함수라 부르고 직선이 될 것이다 라고 너네들한테 알려준 것 뿐이야. 알겠죠? 어차피 이 내용은 5단원 때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이 내용이 1차 함수와 연결된다라는 거는 너네가 4단원하고 5단원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진짜 중요하다는 거야. 진짜 지금 너네가 1, 2, 3단원 한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2학년 1학기의 메인은 여기 두 개예요. 연립방정식하고 1차 함수. 알겠죠? 그래서 이 두 단원을 연결시킬 줄 알아야 된다. 그만큼 여기 단원의 개념이 중요한데 정리를 잘 해야겠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중간고사 1, 2, 3단원은 개념 정리를 안 해도 그냥 문제만 많이 풀면 어떻게 맞출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진짜 개념이 중요해요. 개념.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우리 아까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그거를 바로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부정형. 그래서 저 1차 방정식이 부정형이라는 뜻이니까 우리는 그거를 다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도 얘기해요. 일단은 부정이 뭔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투부정사의 부정과 똑같아. 그래서 해를 정할 수 없다. 해가 너무 많아서 해를 한 개로 딱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부정형이라고 한다. 그럼 부정방정식은 핵을 딱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수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 이런 부정형이 문제잖아요. 이런 건 문제잖아. 그렇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립을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연립. 그럼 연립을 해주면 어떤 문제가 해소되냐면 미지수가 줄어요. 미지수. 이따 보여줄 건데, 잠깐만요. 연립을 하게 되면 미지수가 두 개였던 게, 원래 이런 부정방정식에 연립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방정식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그 두 개의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미지수가 한 개가 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미지수를 줄여서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이런 느낌으로 풀겠다는 얘기야. 뭐 일단 그거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알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x, y에 조건 제한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자연수라는 조건을 거는 거예요. 자연수라는 조건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요거 자연수인가요? 아니죠. 그럼 얘도 해가 아닌 거예요. 그럼 얘도 자연수인가요? 아니죠. 얘가 해가 아닌 거예요. 그럼 해는 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둘 다 자연수잖아요. 그렇죠? x, y가 둘 다 자연수가 되게 되면 얘가 해가 딱 제한이 돼서 해가 유한계가 되겠죠. 그렇죠? 해가 막 두세 개 될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선 해가 딱 한 개밖에 안 나오죠. 근데 해가 되게 제한되게 나올 수 있다. 그런 것만 알면 된다라는 거야.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이 동그라미 2번 여기까지 필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났어요. 이제 3번 해볼까요? 3번.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제 연립을 해야 돼요. 연립.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라고 할까요? 그냥? 네. 일단 연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연립의 이 연이 뭐냐면 우리가 그 연결할 때 연이에요. 연 있다. 뭐 연 이을 연자거든요. 그래서 뭔가 연결된 여기 이제 설립자거든요. 설립. 그러니까 서로 연결돼서 서 있다라는 소리죠. 그렇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는 영어로도 뭐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은 한국말로 먼저 얘기하죠. 여러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정식을 우리가 연립 방정식이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거예요. 두 부정 방정식을 우리가 동시에 성립합니다. 두 방정식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나요? 네, 이런 뜻이고. 그래서 뭐 영어로는 뭐 이렇게 써요. 뭐 발음이 여러 개 있는데 뭐 미국식 발음으로는 simultaneous라고 얘기하고요. 뭐 영국식 발음으로는 simultaneous라고 얘기하는데 simultaneous 뭐 중요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equation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 동시에 뭐 좀 설명하자면은 여기 요 앞에 요 접두사가 이게 동시에란 뜻을 갖고 있고요. at the same time 또는 뭐 together 뭐 like 뭐뭐처럼 뭐뭐 같이 뭐 이런 세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이 뒤에는 이거 형용사란 뜻이에요. 형용사. 그래서 뭐 그냥 동시에 일어나는 방정식 뭐 이런 뜻이거든요. 뭐 영어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죠? 네, 이런 건 지웁시다, 알겠죠? 그냥 무슨 말인지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립 방정식 결론은 뭐예요? 여러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방정식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된다. 근데 하나 더 여기서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방정식이 아니라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찍어내면 하나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함수의 관점에서 이거를 무슨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여러 함수의 위치 관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하나의 함수가 요거고요. 두 번째 함수가 요거더라고 쳐봐요. 그러면 이 두 함수의 위치 관계는 어떤 느낌이에요? 한 점에서 서로 만나고 있다. 이해되나요? 근데 두 함수가 이렇게도 만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아예 안 만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평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예를 들어 뭐 아예 두 함수가 하나의 선으로 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너네가 어차피 1차 방정식 할 거잖아요. 그렇죠? 연립 1차 방정식 할 건데 얘네들을 그림으로 그리면 다 직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직선의 위치 관계라는 걸 배워요. 그럼 직선의 한 평면에서 직선이 가질 수 있는 위치 관계는 요 다 세 가지 뿐이에요. 한 점에서 만난다, 아예 일치한다, 만나지 않는다. 요 세 가지.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1참수 뒤에 단원을 풀 건데 이렇게 우리가 뒷단원하고 지금 앞단원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연립 방식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면 딱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미지수를 줄여주기 위해 대입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감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1차 방식 해결 방법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요거는 우리가 기본 이제 연산이에요, 연산. 우리가 이제 바로셈에서 많이 공부하시면 되고 그냥 목적만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목적. 대입법, 가감법을 하는 이유가 미지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미지수가 여러 개여서 문제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지수를 줄여주면은 우리가 원래 알던 방정식처럼 풀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네, 연립방정식 개념은 여기까지 설명하도록 하고요. 네, 이제 다음 주에 선생님이 1차 함수 또 준비해서 1차 함수 강의 찍도록 할게요. 네, 고생했습니다.